만나서 반갑습니다. 1등급 수학의 시작 선행한 강지훈입니다. 자, 2025년도부터요. 고교 내신 등급제가 변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현행 4%를 1등급으로 가늠할 때 이제 2025년도부터는 10%를 기준으로 1등급이 나눠집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학부모님께 그다음에 구독자분들께 오늘 좀 가볍게 좀 설명해 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내용 들으시면서 전반적으로 고등 수학의 입시가 이런 식으로 내신이 구성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공지해 드렸죠.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도 남겨드리고 자료도 남겨드린다고 했는데 거기 내용 보시면 또 관련된 내용들도 있으니까 참조해서 교차적으로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신에 대한 거예요. 특히 고등 수학 내신에 대한 건데, 일단 수학의 내신을 우리가 구별할 때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난이도 변별이고요. 하나는 이제 문항수 변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치동만 좀 얘기하고 어머님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학교를 좀 말씀드리자면, 난이도 변별의 그래도 대표적인 학교는 보통 휘문고등학교를 얘기를 하고요. 문항수 변별의 경우는 보통은 이제 진선여고를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난이도 변별과 문항수 변별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난이도 변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등수를 구별 지어주고 등급의 구획을 나눠주는 것을 난이도 변별이라고 얘기하고요. 문항수 변별이라는 거는 문항을 많이 내서 사실 이제 그거를 다 풀 수 없을 만큼의 문항수를 내서 문항을 얼마만큼 잘 푸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해서 구별하는 것을 문항수 변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두 개 다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아요. 문항수 변별이라고 딱히 쉬운 거 아닙니다. 푸는 거에 대해서 집중력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기본 이상의 문제를 빠르게 쳐내야 되기 때문에 진선여고의 시험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신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에 베이스엔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학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학풍이라는 건 뭐냐면 각 고등학교마다 일정하게 시험을 내는 학풍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학사를 배경으로 하는 문제를 굉장히 좀 중시해서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의 교과서에 실린 것들을 변형해서 낸다거나 이런 형태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우리 뭐 평가원 기출을 보통 기반으로 변형해서 내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과적인 거를 접목한다던가 뭐 이런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는 그런 학교마다의 학풍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나머지 3년의 입시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두는 거는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또 학원의 선정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대치동에는 사실 일타가 없거든요. 전체 일타는 없고 학교별로 이제 유명한 강사가 있는 것처럼 타 지역의 경우도 우리 아이가 입학할 학교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유명한 학원을 찾아서 공부시키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풍이 있고 그 학풍에 따라서 익숙하게 준비해주는 학원들이 또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는 문제의 형태도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선행을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이제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그 바뀐 체제에 포커싱해서 공부를 시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바가 있는 거예요. 자,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문제를 출제할 때 이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문제라면 1번부터 20번까지 다 어렵게 내는 거는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문항수의 배분을 보통 어떤 식으로 잡게 되냐면, 그냥 러프하게 보면 우리 한 7문제 정도는 쉬운 문제, 10문제는 중간짜리 문제, 그 다음에 3문제 정도를 어려운 문제로 보고, 요 3문제에서 처음 보는 문제, 그러니까 기존에 노출되어져 있지 않은 문제가 섞여 있으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매번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이 학교의 특징이고 학풍이라면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문항의 배점이 높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우리의 등급이 변별되는 거를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자마자부터
부담감이 엄청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심리적 요소로서 압박감으로서 이렇게 실수도 유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수가 또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스타트점에서 얘기했듯이 내신 등급제가 10%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자, 10%가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4%를 가늠하는 시험의 경우는 진짜 좋은, 아주 어려운 킬러 문항이 하나 필요합니다. 왜? 4%에 들어간 아이들은요, 실제로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역량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0명이라고 하면 1등만 4% 안쪽이죠. 2등만 돼도 벌써 6%대로 떨어지는 거니까, 등급 체제 내에서는 4%가 주는 의미의 무게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반에서 1등 정도 되면 웬만한 거 다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의 입시라는 거는 무조건 이 등급을 갈라줘야 돼요. 등급을 갈라주지 않으면 학교가 입시라는 큰 어떤 그 유닛에서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급을 선생님들은 무조건 구별하게 출제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4%를 가늠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난이도 변별로서 문제를 출제했다면, 10%가 되는 순간부터는 난이도 변별로서 문제를 출제하기가 좀 버거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킬러 문항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요. 준킬러 문항의 수가 그걸 대체하겠죠. 앞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 구성적으로 보면 준킬러 두 문항에 킬러 한 문항을 갖고서 우리가 기존에 4%를 변별했다고 하면, 이제는 킬러 문항은 없고 준킬러만 한 4문제 또는 5문제를 냄으로 인해서 10%대 언저리에 있는 아이들을 구별해지는 시험으로 25년도 이후에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처음에는 이 그 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25년도인 올해를 한번 쭉 지나가 봐야지 이제 26년부터 실제로 시험의 패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건 예측해 보건대는 10%가 우리가 커팅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문제의 경향성은 분명히 변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심플하게 보면 문항수 변별을 선호하는 학교의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난이도 변별로 잡을 때는 준킬러 문항의 수를 늘리고 킬러 문항을 없애고 하는 게 이제 문제 출제의 방향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킬러 문항과 준킬러 문항을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킬러 문항은 자, 처음 보는 문제예요. 근데 이론이 많이 조합되어져 있는 문제. 준킬러 문항은 킬러 문항과 난이도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노출돼서 뭐 족보에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집에도 실리고 이런 빈출도가 높아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경험해보고 체험해서 실제로는 체감 난이도를 낮게 느끼는 문제, 이렇게 이제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 이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교육부의 의도와 다르게 선행 시작은 조금 빨라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이들이 기본을 쭉 다지고 나서 심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준킬러 문항을 익숙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편하게 등급을 받는 방향성이 이제 큰 하나의 흐름으로 잡힐 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건데, 너무 여기에만 매몰되시면 안 된다라는 주의점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어머님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이 96년도 뭐 요 체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벌써 수능만 벌써 한 20년에 가깝게 치러온 거죠. 그 기간에 평가원, 그다음에 예전에 초창기에는 막 모의고사도 우리 사설 모의고사에서 막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개발된 문제가 이미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킬러 문항은 당연히 너무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반복해서 계속 푼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100% 소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다.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이거는 예측이지, 실제 처음 보는 문제를 바꿔서 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의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으나 조건과 조건을 해석하고 이론을 매치하면서 수학의 진짜 본질, 기초를 단단하게 공부하는 게 기본 베이스이긴 하지만, 어쨌건 전체적인 흐름에서 시장상으로서 선행을 빨리 하게 될 것이고, 선행을 빨리 한 친구들에게 좀 유리합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조금 이제 사실은 무거운 주제죠. 이제 내신 등급 체제 변동과 고등학교에서 이제 문제의 출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선행을 하신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좀 먼 얘기니까 너무 긴장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처럼 지금의 속도대로 편하게 공부하시고, 사실은 심화 문항은 우리 고등학교 내신 보기 전에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풀리는 것으로도 해결이 되거든요. 물론 그때는 그것만 풀어야 되니까 그 전에 기본기를 단단하게 해놔야겠죠. 어쨌건 입시라는 긴 마라톤과 같은 이 게임에서 이제 전반부, 중반부를 뛰시는 학부모님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가 곧 고1이 돼요. 뭐 이런 학부모님들도 실제로 아직 벌어진 일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쨌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금 무거운 주제로 학부모님들 만나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편한 주제로 우리 학부모님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마찬가지. 너무나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See you again.